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설화나 민담을 알아보는 이야기 저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의 최고 기생이자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 황진이 이야기 제2화로 황진이가 20살이 되면서 황진이를 명월관에서 처음 품은 사내 양복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천하의 명언을 품은 양복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차지한 것 같은 마음과 한결 더 마음에 평화로움이 넘쳐 있었습니다. 아침을 명월과 겸상하여 그윽하게 마친 양복은 개성 유람에 나섰죠. 그러나 그의 눈엔 선녀 같은 명월의 모습이 앞을 가려 아름다운 개성 가을 풍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도 넘기지 못하고 허둥지둥 명월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네요. 명월은 양고기 말을 타고 명월관을 나갈 때부터 개성의 절경을 절반도 못 보고 말고삐를 되돌릴 것을 생각하고 일찌감치 몸치장을 서둘렀던 겁니다. 어쩌녁엔 선비 체면에 소극적으로 명월의 독특한 선향이 아침 안개처럼 풍기는 몸을 문만 열었을 뿐 오늘은 들소 모양 덤벼들 것이 뻔해서였기 때문이죠. 명월도 꽃잠, 첫날 밤에서 사랑의 지혜를 첫 장면만 보여주었을 뿐 퇴기 옥섬 이모가 가르쳐준 잠자리 기술은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수한 태들은 30일을 넘기면 인간이 아니다란 약속을 깨도록 하려는 속내입니다. 명월 자신을 두고 내기를 했다는 데에 체면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주려는 신보였습니다. 열린 창문 밖 모과나무 위로 찬란한 가을 햇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명월은 직접 점심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양곡은 명월을 보자 피로했던 표정이 봄꽃같이 갑자기 화색이 돌았어요. 송도 팔경을 다 보시지는 못하신 것 같네요. 명월이 무지개빈 미소를 지으며 점심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던지는 말투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죠. 그랬느니라. 내 명월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잠시 개성 저작거리만 보고 돌아왔느니라. 내가 익제의 송도팔경을 말하는 모양이구나. 풍류객이 이곳에 오면 첫째는 명월을 보러 오는 것 외엔 송도팔경인 공령의 개인봄, 용산의 늦가을, 자하동의 스님 찾아 들에서 나그네 보내며 옹천에서 술개, 용산의 들에서 봄을 찾아 간포의 어옹, 서강의 배가 아니더냐? 참으로 아름답고 멋이 풍기는 시로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죠. 네가 시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당하지는 못할 것이란 태도였습니다. 명월의 점심상엔 개성의 고급 술인 태상주와 안주론 잉어찜과 산채, 그리고 요기를 할 두부추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곡은 배가 고팠는지 두부추탕을 맞바람에 개 눈 감추듯 선비의 체면도 아랑곳 않고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어찌하시려고 그렇게 서두르세요. 즐거운 밤은 어찌하시려고요. 여유가 있는 명월의 태도였죠. 두부추탕을 가을밤이면 양반댁 마님이 은밀히 사랑채로 나갈 때 미리 내보내는 사랑의 묘역으로 통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양곡은 그윽한 표정으로 명월을 쳐다봅니다. 사내가 계집을 보는 표정이 아닌 신뢰와 경의가 섞인 얼굴의 분위기였습니다. 총명한 이마와 조는 듯 고운 눈썹, 그 아래에 눈부시게 희고 검은 두 눈은 비온 뒤 나뭇잎 위에 작은 벌레집처럼 고요하고 깊은 숲속에 핀 작은 꽃같이 향긋했고요. 또 검은 비단 모양 잔바람이 이는 연못의 파문처럼 아련하며 가녀리고 단정한 콧날은 오연하면서도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입술은 적당한 크기로 아물게 꼭 닫혀 얌전하지만 의지가 느껴지고 갸름한 턱은 안아주고 싶도록 연약해 보이며 가늘고 긴 목은 그곳에 파고들고 싶은 충동으로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낭심이 허리 밑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명월은 정말 고수였습니다.
학문만 높은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성정도 독심술로 익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양곡은 두부추탕을 허겁지겁 먹으며 독주인 태상주 몇 잔에 어느새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여 겨우 명월을 직접 품게 되었는데 섣불리 서둘렀다 체면을 구길까 마음이 복잡하였습니다. 명월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던 양곡이 출사표를 던진 장수 모양 비장한 표정에 긴장된 어투로 내 실은 한양에 있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느니라. 너와의 사랑을 30일을 넘기면 사람이 아니란 장담을 했느니라. 내 그 약속을 꼭 지키리라. 라고 말하는 표정이 잠옷 진지하고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명월은 원앙 한 쌍이 지나가며 파문을 일으킨 연못 위에 물결 같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가소롭다는 표정이죠. 네가 내 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뜻과는 상관도 없이 네 마음대로 30일 만에 내 품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반문 같은 표정으로 양곡을 쳐다봤습니다. 석가가 수제자 가섭을 보는 눈초리였죠. 태상주 한 병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명월도 태상주 두 병의 바닥이 보이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명월은 고금을 통틀어 우리나라 최고의 주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 술과 시와 자기 이상에 취해 평생을 살다가 간 수주 변형로가 2위이며 김삿갓 4위, 김시습 5위, 임제 6위, 임걱정 8위, 원효 10위 등이 겨우 10위권에 들었을 정도죠. 명월은 15세에 기생이 되고 3년 만에 기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론 자기 영혼을 찾아 소위 페미니즘적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면서 기명인 명월을 쓰지 않고 진이란 본명으로 끝까지 불리었으며 진이로 파란만장한 40평생을 살았습니다. 술은 역시 여자나 남자나 꽁꽁 묶어두었던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이제 주무시죠. 그렇게 시만 쓰고 계실 것입니까? 명월이 양곡에게 잠자리를 재촉하였죠. 창밖에 보름달이 창공에 두둥실 떴습니다. 양곡이 명월을 힐끗 쳐다봅니다. 네가 웬일로 잠자리를 재촉하느냐는 표정입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자구나 하고 응수해왔습니다. 불이 꺼지자 휘영청 밝은 달빛만이 꿈틀대는 남녀의 알몸뚱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굿해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 시가 명월인 이 시더냐? 그러하옵니다. 대감의 시에 비해 졸작이라 부끄럽습니다. 그때 비로소 대장간의 풀무 모양 뜨거운 양손이 명월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밖 뜨락 오동나무 위에서 짝짓기를 하던 접동새가 푸득득 날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제3편을 기대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